플랭라벨 18쪽 1번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구했습니다. 1번 쉽네요. 뭐 이용하면 되는 겁니까? 삼각형이 있겠지. 뭘 이용하면 돼요? 삼각형의 넓이 이용하면 되죠. 맞아요. 그림 방향이 바뀌었지? (50, 20죠) 2분의 1에 12 곱하기 5 밑변 곱하기 높이랑 2분의 1에 13 곱하기 h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A에서 BC에 이르는 거리 H를 구해라. (2번) 다음 그림과 같이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빼기 A 빼기 B는 뭐 이런 느낌인가요? 대충? 40 F2 어디가 C야? 여기가 C야? 여기가 D니? 맞아요? 아 여기 큰 데가 D야? 이렇게 해요? 맞나요? 뭐야 이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빼기 A 빼기 B는 얼마냐? 여기를 X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도 X고 여기가 X고 여기도 Y입니다. 맞죠? 맞아요? 물론 여기도 40이고요. 그러면 C 더하기 D 더하기 Y E 더하기 F 더하기 X 에서 40 더하기 A 더하기 B를 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C 더하기 D, E 더하기 F 빼기 A 빼기 B가 해결이 되죠. 맞아 안 맞아? 맞습니까? 그러면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빼기 A 빼기 B 말고 나머지가 Y, X X 더하기 Y 빼기 40 이런 모양이 나오나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근데 이거 전체 일단 첫 번째 줄 이게 삼각형 3개니까 540인 거 이해돼요?
그럼 여기까지도 똑같이 540이겠죠? 근데 x 더하기 y가 140인 거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x 더하기 y 빼기 10이 100이니까 넘어가면 440이 답이겠죠? 뭔 말하는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쳤다가 나눴다가 도형에서는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해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아들어? 이거 다 더한 거 더하기 이거 다 더한 거 더하기 이거 다 더한 거를 만들어 보잔 말이지 일단은.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x 더하기 요거를 이제 요거 따로 a 여기 마이너스 분배해야죠. 마이너스 분배해서 요거 따로 하면 x 더하기 y 빼기 40이 남는데 x 더하기 y는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삼각형을 3개 더한 거니까 540에서 100을 빼면 되겠다. 답은 440이겠죠. 이해됩니까? 특히 도형에서는 문자 관련된 어떤 시계값을 구하라고 할 때 A, B, C, D, E, F를 하나하나 구해야 되는 문제는 없다고 봐도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얘네들이 어떤 덩어리와 어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자꾸 봐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이 5개의 점 A, P, M, Q, B가 있다. 점 M은 A, B의 중점이고 A, P는 A, M의 3분의 1이다. BQ는 A, B의 5분의 1이다. A의 좌표가 A고 B의 좌표가 B일 때 PQ의 중점의 좌표를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직선에 조금 나쁜 습관을 하나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잘 들어. 이거 어렵다 이거.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수직선에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수직선 가지고 초등학교 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뭐 여기가 뭐 3분의 4고 여기가 뭐 6분의 뭐 13일 때 뭐 얘를 몇 등분 해서 여기는 얼마니 하면 니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6분의 13에서 3분의 4를 통분해서 빼. 그 다음에 걔를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나, 둘, 셋, 다시 3개를 곱해서 3분의 4에서 더해. 이딴 식으로 푸는 습관이 붙어 있어. 맞아, 안 맞아? 뭐 말인지 알아들어? 틀리지 않아. 초등학교 때는 틀리지 않아. 근데 너희들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뭐를 배우냐면 비례식이라는 걸 배워. 몇 대 몇은 몇 대 몇. 아니면 비례 배분 이딴 걸 배워. 근데 비례 배분 말고 비례식.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 이 점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잖아?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자리가 x면 이 길이는 항상 요거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따라해. 수직선에서의 길이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당연한 것 같은데 막 여기 x 있으면 x에서 이렇게 빼려는 놈들이 있어서 그래. 뭔 말인지 알아들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 돼. 오른쪽에 있는 게 큰 수잖아. 맞아. x에서 빼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x에서 3분의 4 빼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6분의 13. 6분의 13에서 x 빼는 거야. 이거 대 이거가 3대 1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x가 바로 나와.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게 아까 뭐 빼가지고 길이가 얼만데 나를 4분의 3을 곱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 이게 무슨 원리인지 이해돼? 알아들어? 이렇게 풀면 2분의 13 마이너스 3x는 x 빼기 3분의 4니까 4x는 뭐 얼마야? 뭐 6분의 얼마 되겠지? 뭐 모르겠다.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알아들어요? 이렇게 바로 좌표를 바르고 하는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돼? 알아들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수직선에서의 어떤 좌표를 구할 때 길이를 구해서 나눠서 다시 더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계산이 훨씬 복잡하고, 계산이 복잡하면 이게 분수 들어가고 문자 들어가고 그러면 계산 실수나.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최대한 계산식을 간단히 하려면 원리를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럼 좌표는 뭘로 구한다? 몇 대 몇은 몇 대 몇 하는 거 뭐야, 그거? 비례식으로 구한다. 좌표는 뭘로 구한다? 비례식으로 구한다. 라는 걸 알면서 3번 문제를 봅시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 이거는 뭐 시험에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용적으로 중요해.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요. 이쯤 되나? M이라고 하고요. 어디 갔어? AP는 AM의 3분의 1이다. AM의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AP는 AM의 3분의 1이고요. BQ의 길이는 전체의 5분의 1이야. 전체를 5로 나눈 대충 뭐 한 이쯤 되겠다. 뭐 이렇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A의 좌표가 A고 B의 좌표가 B다. PQ의 중점의 길이. 일단 P부터 표현합시다. 아니, M부터 표현합시다. M부터. 자, 일단 중점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직선에서의 중점은 두 숫자의 어디에 있는 애야? 한 가운데 있는 애지. 두 숫자의 한 가운데 있는 수를 중점, 수직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봤을 때 두 숫자의 한 가운데 있는 수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보통 평균이라고 불러. 두 숫자의 한 가운데 있는 숫자를 평균이라고 불러.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 두 숫자를 더해서 2로 나누지. 그럼 M은 A랑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M의 좌표야.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어요. 알아들어? 또 이렇게, 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니네 문제 풀 때 보면은 막 진짜로 막 다 죽이고 싶어. 여기 막 마이너스 4고 여기 6이야. 그럼 이 한 가운데 중점은 뭐니? 그러면 막 여기서 빼가지고 10인데 5요 막 이렇게 하든지 막 10인데 막 10인데 5 이상이. 이거 빼지 말라 그랬어 내가. 뭐 하는 거라고?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얼마야? 더하면 2니까 여기 1이야. 알아들어? 이거를 머릿속에서 여기가 10이니까 절반이 5니까 6에서 5 빼면 1이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머릿속에 있는 수직선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는 작업 자체를 니들이 잊어야 돼. 알아들어? 뭐 말인지 해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한 가운데 점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M점은 여기야. 그런 다음에 P를 AB로 나타내야 돼, 일단. 그러면 P를 X라고 해봅시다. P를 X라고 해보면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2잖아요,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아까 했던 비례식이 나오는 거야. X 빼기 A 대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X는 1대 2죠.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럼 비례식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X는 2의 X 빼기 A니까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X는 2X 마이너스 2A니까 3X는
2분의 A 플러스 B 더하기 2A니까 2분의 A, 2분의 4, 2분의 5A 2분의 5A 더하기 2분의 1B가 3X니까 X는 6분의 5A 더하기 6분의 1B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그냥 합쳐서 6분의 5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그럼 이번엔 Q점의 좌표를 Y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냐면 AB의 PQ가 AB의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4야.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 그럼 이제 B 빼기 Y, Y 빼기 A Y 빼기 A 대 B 빼기 Y는 4대 1이죠. 맞습니까? 내항에 곱하면 4B, 4Y 4B 빼기 4Y는 Y 빼기 A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 보통 이럴 때 그냥 다 플러스로 바꾸고 해버리면 편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Y는 5분의 4B 더하기 얘가 Q점의 좌표고 얘가 P점의 좌표인데 PQ의 중점은 다시 P점의 좌표 6분의 5A 더하기 B랑 5분의 A 더하기 4B A 더하기 4B를 더한 다음에 이거 계산해서 통분해서 정리한 다음에 2분의 1한 게 답이겠지. 뭔 말인지 대한데 알아들어? 중점은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요거 계산해서 정리하면 답이겠지. 알아들어? 뭔가 길고 복잡해 보이면 니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 거야. 계산이 길고 귀찮긴 하지만 별건 아니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연습을 해야 돼. 알아들어? 이해돼? 와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면 너희들이 아직 이 수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시험 못 봐. 특히 탐욕애들은. 알아들어? 말인지 이해돼? 우리가 블랙라벨을 수업을 하는 건 이 정도 수준은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야. 이해는 되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은 자꾸 여러 번 해서 반복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4번.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 위에 한 점을 기준으로 직선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데 첫 번째는 x도만큼 회전시켰다면 두 번째는 2x도, 세 번째는 3x도 이렇게 조금씩 더 회전하겠다. 이때 물음에 답하면 된다. 1번 같은 방향으로 직선을 8번 회전시켰더니 원래 직선과 겹쳤습니다. 첫 번째 회전시킨 각의 크기를 x도라고 할 때 가장 작은 x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잘 봐. 여기서 왜 가장 작은 x값이라고 하냐면 어떤 애를 처음에 x도 회전시켰어. 그 다음에는 2x도 회전시켰어. 그 다음에는 3x도 회전시켰어. 그 다음에는 4x도 회전시키고 해서 한 바퀴를 돌아야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딱 잘 맞게 하면 x도 회전시켰어, 2x도 회전시켰어, 3x도 회전시켰어, 4x도 회전시켰어. 그래서 반바퀴만 돌아도 겹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대한데 알아들어? 이게 반바퀴 돌아서 겹칠 수도 있고 한 바퀴를 돌아야 겹칠 수도 있고 뭐 한 바퀴 반을 돌아야 겹칠 수도 있고 각을 맞추기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x가 제일 작으려면 반바퀴 도는 상황만 맞춰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돼 있던 직선이 흰색 분필이 지금 너희들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와도 겹치는 거는 겹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완전히 한 바퀴 돌아야만 겹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x, 2x, 3x, 4x 몇 x야? 10x가 반바퀴 180도 돌면 되니까 x, 가장 작은 x는 10도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약에 x가 20도면 완벽하게 한 바퀴 돌아야 겹칠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괄호 2번. 같은 방법으로 직선을 3번 회전시켰더니 원래 직선과 수직이 되었다. 첫 번째 회전시킨 가격 크기를 x도라고 할 때 x값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자, 여기서도 3번 했더니 수직이 됐대.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또 x, 2x 좀 잘못 그렸네. 3x에서 얼마야 이거? 6x야? 6x가 90도 되면 되니까 x가 얼마니? 15도? 15도면 되는데 이게 x가 15도가 답이 아니야. 왜 x가 6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고 돼 있어 지금. 맞아요? 그럼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할 때 반바퀴 돌아서 겹칠 수도 있고 20도로 하면은 한 바퀴 돌아야 겹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도 여기 있던 애가 딱 90도 움직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와서 270도 움직였을 수도 있다고. 뭔 말인지 돼야 안 돼요? 이해돼? 그러면은 저 6x가 90도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와서 270도가 돼야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은 얘는 x가 얼마야? 40 몇 도니? 6, 4, 24, 45도네. 45도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그럼 45도도 지금 60도, 90도 사이 아니야, 아직. 그런데 여기가 90도일 수도 있고, 270도일 수도 있으면, 슉슉슉 돌아서 360에 90도 하면 얼마야? 450도일 수도 있지. 이해돼요? 알아들어요? 그러면 x가 이때는 얼마야? 6, 6에 3, 6, 7에 42. 75도네. 그럼 75도가 답이죠. 뭔 말인지 됩니까? 알아들어? 그래서 문제에 이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풀었다고 해서 똑같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고서는 딱딱 답 쓰면은 문제를 똑바로 안 읽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알아듣죠? 저거 아니고 이겁니다. 5번으로 봅시다. 수직선 위에 있는 10개의 점 A1, A2, A3, A10 이거의 좌표는 1, 2, 3, 4, 5, 6, 7, 8, 90이다. 10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이어서 선분을 만들 때 길이가 소수인 선분의 개수를 구하세요. 수직선이 있고요. 1, 2, 3, 4, 5, 6, 7, 8, 9, 10입니다. 이렇다. 그러면 길이는 몇부터 몇까지 나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을 연결하면 길이는 몇부터 몇까지 나와요? 한국말을 모르는 거야? 몇부터 몇까지 나와요? 그러면은 몇부터 몇까지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10 이러면은 이건 뭐 국어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야 뭐야? 점 두 개 연결하면 길이가 몇부터 몇까지 나와요? 1부터 9까지 나오죠? 그죠? 따닥따닥 붙은 거 연결하면은 1이고요. A1 1부터 10 사이는 길이는 9예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길이가 소수가 나와야 된대요. 소수는 지금 한 자리 소수니까 2랑 3이랑 5랑 7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간격이 2 나오려면요. 간격이 2 나오려면 두 수의 차가 2면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럼 두 수의 차가 2인 거는 그냥 이렇게 세면 돼. 1에서 출발해서 3, 2에서 출발해서 4, 3에서 출발해서 5, 4에서 출발해서 6, 5에서 7, 6에서 8, 7에서 9, 8에서 10. 그럼 1에서 시작해서 8까지 몇 개 있어요? 8개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뭐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러면 간격이 3인 건요. 간격이 3인 건 1에서 출발해서 4, 2에서 5, 3에서 6, 4에서 7. 여러분 뭐 다 셀 필요 없어 사실은. 그러면 10으로 끝나려면 어디서 끝나? 7에서 출발. 1에서 시작해서 7에서 끝나면 7개 있겠지.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럼 간격이 5인 건요. 1에서 6까지예요. 1에서 6까지. 그러면은 5에서 10까지니까 5에서 10까지니까 1에서 시작해서 5에서 끝나니까 5개 있습니다. 알아들어요? 이해돼? 그럼 마지막으로 7인 거는 1에서 8까지고 10에서는 3까지야. 3개 있어요. 3개. 이러면 끝나는 거야. 더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처음 거는 그냥 다 셌지만 다 셀 필요가 없죠? 1에서 3까지 해서 1로 시작했으면 시작하는 애가 8에서 끝나잖아. 8에서 10까지니까. 그럼 8개 있는 거야.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됐어? 네. 그 거짓말 믿어도 되는 거짓말이야? 아니요. 믿으면 안 돼? 이해했어요. 아, 그래? 6번. 아래 규칙에 따라서 좌표 평면 위에 선분 n개를 그리려고 합니다. 규칙 1. 1,0과 0,n을 이은 선분을 그리고요. 2,0과 0,n-1 이렇게 쭉쭉쭉쭉 Y축에서는 한 칸 내리고 X축에서는 한 칸 오른쪽으로 가면서 연결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n이 10이었다면 저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 규칙에 따라서 짝수 n에 대하여 선분 n개를 그리면 교점의 개수가 120개일 때 그랬습니다. 저 10개 n이 10인 그래프를 잠깐 봅시다. n이 10인 그래프를 보면 자, 0,10하고 1,0하고 연결한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흰색 직선 하나는 9, 2, 8, 3, 7, 4, 6, 5, 5, 6, 4, 7. 자, 여기에서 교점 세는 게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죠?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내가 처음에 흰색으로 그린 게 이 빨간 선인데 이 빨간 선은 9에서 출발하는 거, 8에서 출발하는 거, 7, 6, 5, 4, 3, 2, 1, 9개의 직선하고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9개의 직선하고 다 만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9에서 출발하는 애, 9에서 2까지 가는 애, 얘예요. 얘. 9에서 2까지 가는 애. 얘. 얘도 8, 7, 6, 5, 4, 3, 2, 1하고 다 만나겠지. 맞아?
그리고 원래 거하고도 만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직선을 몇 개 그렸냐면, 몇 개 그렸어요? 10개 그렸죠? 맞아요? 10개마다, 맞아요? 10개마다 교점이 몇 개씩 된 거예요? 9개씩 생기는 거 이해돼요? 하나 기준으로. 근데 빨간 거를 기준으로 파란 거 만난 거랑 파란 거 기준으로 빨간 거 만난 거랑 2개씩 겹치는 거 이해됩니까? 2개씩 겹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10개일 땐 45개가 됩니다. 그러면 n개면 n 곱하기 n 빼기를 2로 나눈 게 120개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면 n 곱하기 n 빼기 1이 240이에요. 연속하는 두 수의 곱이 240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 맞아요? 그러면은 얘는 24 곱하기 10이면 2를 1로 주면 안 되고,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16, 15인가 보네. 16, 15 맞아요? 이렇게 바로 찾기 힘들면 소인수분해 해보면 조금 잘 보입니다. 2 120 2 하면서 이게 4와 60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돼? 또 2 8과 30 또 2 16과 15 16, 15네.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다 곱하기잖아 어차피. 알아들어요? 또 소인수분해 하라고 그랬더니 240 소인수분해 열심히 해가지고 막 소인수분해를 끝까지 다 해놓고서는 소인수분해 하면 보인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보이는데요 이러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렇게 곱한 거 가지고 찾는 거니까. 알아들어요? 처음에 하면서 16과 15 이런 식으로 중간에 찾는 게 좋죠. 알아듣죠? 그래서 얘는 n이 얼마였다는 것이다? 16이었다는 것이다. 근데 뭐 구하는 거야? n 구하는 거야? 네, 16입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 10개짜리는 왜 준 거냐? 얘를 보면서 상황을 유추해 봐라. 유추가 뭔지 알죠? 비슷한 상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생각해내는 거. 수학은 유추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주는 문제가 많아. 고난도 문제일수록 예를 들어주는 문제가 많아. 그럼 예를 보고 일반적인 상황, 다른 상황을 생각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칠 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원의 지름을 n등분한 점과 지름의 양 끝점을 차례대로 A0부터 AN까지 0부터니까 이 한 칸 한 칸이 n개 있습니다. n개 1부터 있으면 n 빼기 1개 있고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무슨 말이야? 소직선만 그냥 그려봤을 때 0, 1, 2, 3이면 요 칸이 3개 있잖아. 3에서 끝나면.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n에서 끝나면 얘가 n개 있습니다. 0부터 시작하면 n개 있는 거고 1부터 시작하면 n 빼기 1개 있는 거죠. 알아들어? 그래서 항상 0부터 시작하는지 1부터 시작하는지와 간격의 개수, 요 간격의 개수와 관계를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알아듣죠? 어쨌든 A0부터 AN까지니까 간격은 n개 있습니다. 반원 둘레 위에 B라는 C라는 점이 있습니다. 요 점들 중에서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A, 서로 다른 반직선의 개수를 B라고 하자. 간격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긴 했네요. 직선 개수는 일단 B에서 쏠 수 있는 직선이 몇 개예요?
B에서 쏠 수 있는, B를 기준으로 쏠 수 있는 직선이 몇 개예요? N개. N개 아니고요. M 플러스 N 플러스 1 아니고요. 2예요. 아, 즉시. 이런다. 자, 왜 N 플러스 2인지 설명을 해보자. 0이랑 그맨 끝쪽에 2개 있어서. 아니고요. 민우, 왜 N 플러스 2개? 맞췄잖아. 0이랑 N이 있어서. 그럼 N 플러스 1개야, 0이랑 N까지는. N이면 N개잖아. N개에다가 하나 더 0, 하나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1개야. C까지 해야 N 플러스 2개지. 직신이 없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 밑으로 그릴 수 있는 게 N 플러스 1개고, C로 그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야.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러면, B에서 쏘는 BC, BA0, BA1 이런 것들 있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B에서 출발하는 직선이 M 플러스 2개예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 니들이 이 문제를 쉽게 풀 거면 출발 지점을 정했잖아. B에서 출발해. 출발 지점이 정해져 있는 애는 사실은 직선이야, 반직선이야? 사실은 직선이야, 반직선이야? 반직선이야. 그래서 B에서 출발하는 직선도 반직선도 둘 다 M 플러스 2개야. 맞아, 안 맞아? 알아들어? 반직선도 M 플러스 2개일 거 아니야, B에서 출발하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 M 플러스 2개, M 플러스 2개. 이렇게 풀어야 정확해. 알겠어? 알아들어? 그 다음에 똑같이 C에서 출발하는 애도 직선도 M 플러스 2개고 반직선도 M 플러스 2개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그런데 B에서 출발하는 애가 M 플러스 1하고 하나 이렇게 끊자. M 플러스 1하고 하나 이렇게 끊어. 얘네는 A0부터 AN하고 만나는 애들이고, 얘네는 BC가 만나는 애들이야. 맞아, 안 맞아? BC가 만나는 애들은 이렇게 합쳐버려.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BC가 만나는 애들은 이렇게 합쳐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해돼? 근데 반직선을 합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반직선을 합칠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A0랑 AN 양쪽 끝에 있는 애를 따로 처리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애들이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애들은 A0에서 B로 가는 거는 B에서 샜잖아. 맞아, 안 맞아? A0에서 B로 가는 직선 B에서 샜잖아. 그럼 여기에서는 직선을 안 셉니다, 이제. 이해돼요? 반직선만 셉니다. 반직선만. 직선 안 셀 거야. A0, A1 나중에 여기 이쪽 A1부터 AM-1까지 여기도 직선은 안 셀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직선 안 셀 거야. 반직선만 셉니다. 여기서 반직선은 A0에서 B로, C로, 옆으로 둘 다 3개입니다.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해돼, 안 돼? A0에서 B로, A0에서 C로,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전부 다 똑같은 반직선이잖아. 알아들어? 여기도 반직선만 셉니다. 반직선만 세는데 A2 예를 들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B로, C로 4개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알아들어? 그러면 4개씩 몇 군데에서 M-2군데에서 이해돼, 안 돼? 알아들어요? M-2군데 맞지? M 플러스 1. 하나 빼면 N. M-1군데.
n 빼기 1군데에서. 이해됩니까? 그럼 반직선은 다 셌어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이거 이쪽이다. 이해합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빨간 게 반직선이야. 직선은 아까 이거 2n 더하기 3이네. 이거 하면 끝난다며.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자체 하나 더 해주면 됩니다. A 들어간 애들끼리 만드는 직선이 무조건 한 개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럼 저거 한 개 더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애들 가지고는 직선을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중에 하나만 더 해주면 된다. 요 밖에 있는 애들 가지고 직선을 생각해라. 뭔 말인지 대한데 이해돼?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n 플러스 1개, 여기서 이쪽으로 n 플러스 1개를 지들끼리 한 개. 뭔 말인지 대한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더 해주면 돼. 직선은 여기서 끝나. 알아들어요? 반직선은 종류별로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반직선은 아예 바깥에 있는 점과 양 끝에 있는 점과 가운데 낀 점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해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면 그림이 저런 반원이 아니더라도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반직선 개수는 F에서 쏘는 거, G에서 쏘는 거, 뭔 말인지 대한데 알아들어? 그 다음에 A에서 쏘는 거, E에서 쏘는 거 따로, B, C, D에서 쏘는 거 따로 이런 식으로 세줘야 된다고. 알아들어요? I의 한직선 밖에 있는 거 따로, F에서 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G에서 6개, A에서 쏘는 거 하나, 둘, 3개, E에서 쏘는 거 하나, 둘, 3개, 가운데서 쏘는 거 4개 이런 식으로 세줘야 된다고. 이해돼? 다시 얘기합니다. 한직선 밖에 있는 거 따로, 제일 양 끝에 따로, 가운데 낀 거 따로 이렇게 세는 거야. 반직선은. 알겠어요? 8번. 네 시와 5시 사이에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쪽의 크기가 90도 이하인 것은 몇 분 동안인지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3시, 4시, 5시 이래요. 처음에 4시면은 이러면 시침과 분침 사이에 각이 몇 도야? 4시 정각에. 1시간이 30도야, 30도.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3, 4, 12, 120도야. 시간이 가면 시침이 늦게 가고 분침이 빨리 오니까 시침이 늦게 가고 분침이 빨리 오니까 딱 90도 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다가 점점 90도 이하로 가겠지. 시침이 늦게 가니까. 맞아? 그러다가
겹쳐 얘네가 이렇게 일직선상에 겹쳤다가 넘어가서 이쪽으로 90도 되는 데까지가 몇 분이냐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해돼? 그러니까 분침하고 시침이 따라와서 90도 되는 것부터 역전해서 90도 되는 까지가 몇 분 동안이냐 이런 뜻이라고. 이해돼요? 알아들어? 그럼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설명한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아니면은 뭐 혼자 있고 막 그러면 해설이라도 읽고 문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 문제 푼다고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뭔 소린지 모르겠으면 못 풀어. 풀어도 답이 맞을 리도 없고. 알아들어요? 문제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수두룩할 거야, 앞으로도. 이해돼? 그럼 그거를 물어봐야 돼. 근데 또 그거 물어볼 때 자기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멍청이 같아. 선생님 지금 이거 시계 문제 기본적인 건 풀 줄 아는데 이 문제는 내가 못 풀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 똘똘이 같아. 그래야 선생님들도 그게 나든 뭐 다른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설명을 해줄 때 니들이 필요한 대답을 해주셔. 알아들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 포인트를 생각하고 질문을 해. 학교 선생님이든 뭐든. 그래야 선생님들이 니들을 이뻐하는 것도 이뻐하는 건데 그래야 니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 근데 막 나는 이게 지금 시계 문제는 내가 다 할 줄 아는데 이 문제가 안 풀려서 짜증나는데 뭐 학원이든 학교든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분침은 1분에 6도 움직이지 시침은 1분에 뭐 0.5도 움직이지 막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다 아는 얘기 계속 하면은 뭐라고 그래 니들 속으로. 선생 존나 못 가르치네 이러잖아. 니들이 질문을 개똥같이 해놓고. 알아들어? 뭔 말인지 해야 돼? 니들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원하는 대로 물어봐야 돼. 이해돼요? 자, 어쨌든 시계 문제입니다. 시계 문제의 시작은 항상 어디라고 그랬어요? 전시간 정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전시간 정각부터 해요. 전시간 정각부터라고. 전시간 정각에서 시침은 일단 4시 x분의 처음으로 90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맞아? 그러면 분침은 6x도 움직일 거고요. 시침은 0.5x도 움직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90도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90도가 됐어. 그러면 12시 기준으로 얘는 6x도 왔고요. 시침은 원래 120도 와 있었잖아. 120도 온 거에서 0.5x도 왔어. 둘이 뺐더니 90도가 되는 게 처음으로 90도 되는 시간이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그래서 각을 재는 기준을 무조건 12시에 잡아놓고 재야 돼. 그럼 원래 120도 와 있는 거에서 0.5도 더 간다. 이런 생각하기가 편해져. 알아들어요? 시침은 원래 120도 와 있는 데에서 0.5도 더 갔고. 맞죠? 지금은 시침이 더 가 있는 상황을 묻는 거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자, 여기서 조금 똘똘이 학생이라면 4시 y분의 마지막으로 90도가 되는 상황이야.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6y도야. 뭔 말인지 이해 안 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4시 정각 나타내는 데에서 요만큼이 0.5y도지. 맞습니까? 그럼 이때는 6y도에서 6y가 더 많이 가 있잖아. 지금 맞아 여기가 90도니까 6y에서 원래 120 있었지.
120 더하기 0.5y를 했더니 90도가 된다. 그러면 여기 xy 문자랑 자리만 바뀌었지 똑같은 식인 거 이해돼야 안 돼요? 똑같은 식인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니들이 이런 문제가 경험이 있고 좀 똘똘이면 두 번째 거 그림을 그려보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자리만 쑥 바꿔가지고 다음 시간으로 만들면 돼. 생각을 해봐. 문자잖아, 문자. xy가 얼마라고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6x는 분침이 움직인 각도고 얘는 시침이 움직인 상황이잖아. 시침이 움직인 상황이 더 많이 가 있으면 시침에서 분침을 빼는 거고 분침이 움직인 상황이 더 많이 가 있으면 분침에서 시침을 빼는 것 뿐이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내가 문자를 바꿔 달았을 뿐이지 똑같은 식이잖아요. 이해돼? 그럼 이거 풀면 됩니다. 그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는 그 y부터 y가 더 나중 시간이니까 답은 y 빼기 x가 답일 겁니다. 둘 다 분모 11인 그지 같은 숫자 나올 겁니다. 그거 둘이 빼는 거예요. 이해돼? y가 더 나중 시간이니까 몇 분 동안이냐고 물어봤잖아 문제에서. 맞아 안 맞아? 그럼 y 빼기 x가 답 되는 거 이해되죠? 알아들어? 잠깐 쉬었다가 좀 풀어보세요.